오랜 옛날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왕서방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초가집은 비록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홀로 지내는 삶에 익숙해진 그에게 어느 날 마을 이장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3명의 과부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왕서방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동거가 그에게 불행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큰 행운으로 이어질까요? 왕서방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처음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왕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3명의 과부를 책임져야 한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죠. 하지만 마을의 어른이자 이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왕서방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뒤 왕서방의 초가집 마당에는 3명의 과부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과부는 다부진 눈빛과 꼿꼿한 자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치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듯한 강단 있는 인상이었죠. 두 번째 과부는 조용하고 온화한 기품을 풍겼습니다.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과부는 활기찬 걸음걸이와 밝은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주변이 환해지는 듯했죠.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세 여인이 한데 모이니 왕서방은 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 과부의 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불 보따리부터 살림살이까지 왕서방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그 무거운 짐들을 초가집 안으로 나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등에는 땀으로 흥건했고 팔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이 많은 짐만큼이나 짊어져야 할 책임이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그날 저녁 왕서방의 작은 밥상에는 4개의 숟가락과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평생 혼자 식사하던 그에게는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죠. 세 과부와 왕서방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첫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알 넘어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왕서방은 밥 한 숟갈을 뜨면서도 과연 이 기묘한 동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깊은 고민에 잠겼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각자의 사연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불안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어색하고도 특별한 첫 만남은 왕서방의 인생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왕서방의 작고 낡은 초가집에 4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은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럽고 서먹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홀로 지내왔던 그에게 3명의 과부와 한 지붕 아래 함께하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막막하고 버거운 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밥상에는 여전히 정적이 흘렀고 각자의 사정으로 뭉친 이 기묘한 동거가 과연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가 의구심을 품었을 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서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숨겨진 진가와 특별한 재능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막과부의 살림 솜씨였습니다. 그녀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며 한 푼 두 푼 아끼는데 탁월했죠. 이전에는 돈이 새는 줄도 몰랐던 왕서방의 집안 살림은 그녀의 손길을 거치며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변해갔습니다. 낭비되는 식재료 하나 없이 알뜰하게 가꾸어진 텃밭은 물론 필요한 물품을 제때 조달하는 그녀의 지혜로운 판단력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이제 왕서방의 초가집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4사람의 지혜와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피어나는 작은 공방 같았습니다. 살림에 능한 첫째 과부의 살뜰한 손길은 집안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꼼꼼한 기록 덕분에 살림은 더욱 윤택해졌죠. 마치 거친 황무지를 비옥한 밭으로 일구듯 그녀는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낭비 없이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둘째 과부의 남다른 손재주와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그야말로 보물과도 같았는데요. 텃밭에서 자란 평범한 나물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귀한 약재나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재탄생했죠. 예를 들어 흔한 풀잎을 엮어 만든 바구니도
섬세한 문양과 경고함으로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몸에 좋은 약초들을 조합해 만든 차는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친화력 넘치는 셋째 과부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는 낯선 물건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갔죠. 왕서방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과부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굳건한 노동력과 성실함은 이 모든 계획의 뼈대가 되었으니 과부들의 섬세한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왕서방의 땀방울 덕분이었죠.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마을의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어떤 약초를 구할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지 밤늦도록 의논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격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이내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과부들의 지혜로 만든 특별한 약초차와 정성껏 엮은 수공예 품들은 장터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왕서방의 초가집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마을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오랜 가뭄으로 시름에 잠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둘째 과부의 약초 지식으로 물을 아끼는 방법을 고안하고 셋째 과부의 친화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여 공동 우물을 파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네 사람은 자신들의 재능을 마을의 큰 문제 해결에도 기꺼이 사용했고 덕분에 마을 전체가 조금씩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은 이제 과부들과의 동거가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소중한 협력의 관계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서방과 과부들의 지혜와 노력을 칭찬하며 그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왕서방의 초가집은 이제 단순히 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지혜와 협력의 상징이자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왕서방의 삶에 이세 과부의 등장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왕서방과 세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행운을 넘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협력의 가치를 조용히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유함은 넉넉한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왕서방과 과부들이 보여준 이해와 협력의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인물의 숨겨진 지혜를 만나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어떤 깊은 울림을 선사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